혹시 최근 큰 화제가 된 영화 파묘를 보셨나요? 개봉 6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켜내면서 개봉 40일 만에 누적 관계수 1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드라마가 헐리우드의 어벤져스나 범죄도시처럼 통쾌한 액션을 선보이는 장르가 아니라 한국식 오컬트, 즉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장르임에도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해외로 수출된 파묘는 이런 소재에도 불구하고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개봉 첫 주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는 한국 영화 최초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고, 개봉 3주차에 접어드는 대만의 경우 할리우드 대작 듄 파트 2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개봉 27일차에 22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죠. 한국 영화가 진출하기 어렵다는 북미 시장에서도 선전이 이어지며 67개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는 개봉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귀신, 좀비 등 사후세계에 대한 콘텐츠를 금기시하는 중국 문화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영화 파묘는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중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영화 파묘에 나온 문화, 심지어 한자까지 중국 문화를 훔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으니까요. 또한 한 네티즌은 중국에서는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라며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한국에서는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고 썼는데 이 글은 무려 6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영화는 중국에서 개봉되지도 않았음에도 중국에서 비판이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불법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은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라며,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K 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나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시청을 하면서 다른 나라 콘텐츠에 간섭하는 마인드, 이것이 현재 중국이 보이는 행태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드라마가 한편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는데 바로 삼체입니다. 2015년 SF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중국 작가 류추신의 소설 삼체, 지구의 과거를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놀라운 것은 드라마 초반부터 중국인이 말만 들어도 기겁하는 문화대혁명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넷플릭스는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66년 중국 베이징,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 예저타이가 고깔모자를 쓰고 홍위병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홍위병 중 하나가 교수에게 물리학 수업 중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나라고 묻습니다. 교수는 답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의 기초 이론인데 인문 수업에서 안 다루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다른 홍위병이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가서 원자폭탄 만드는 걸 도왔다라고 말이죠. 다음 장면에서는 교수의 부인이 끌려 나와 증거랍시고 남편에 대해 반혁명적 빅뱅 이론을 가르쳤다고 고발합니다. 이 말에 흥분한 수천 명의 청중이 단지하라고 외치자 홍위병들은 잇따라 허리띠를 풀어 예저타이를 향해 휘두르는데요. 얼마 뒤 예저타이가 처참히 숨지고 홍위병들은 당황한 듯 자리를 뜨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반혁명적 이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면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시리즈 삼체의 첫 장면입니다. 드라마는 첫 장면부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현재 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은 젊은 시절 중국의 국민성 개조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은 그동안 쌓여온 병폐가 너무 심하고 사상이 너무 낡았으며 도덕도 심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사상과 도덕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으며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지난 5000년 동안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고 폐단을 쉽게 타파할 만한 힘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권력을 잡은 즉시 낡은 것을 모두 버리라며 문화대혁명을 시도합니다. 이는 중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흑역사로 남았지만 이를 첫 장면에 그린 시리즈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전세계 시청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리즈에 당연히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3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의 신작 시리즈 3체가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애국주의 성향 네티즌들은 해당 작품과 장면을 두고 작품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도적으로 중국을 부정적 이미지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해당 시리즈를 식초 소스 한 방울 때문에 만두 한 판을 만들었다는 중국 격언과 빗대며 중국을 나쁘게 그리기 위해 TV 시리즈 전체를 제작한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붓기도 했죠.
물론 일부 네티즌은 역사는 TV 시리즈보다 훨씬 더 부조리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못 본 척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미국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저 중국을 까기 위해 해당 장면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 삼체는 SF 장르입니다. 첫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죽은 교수의 딸이자 제자인 예원재는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보고 분노로 인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적대적인 외계 문명을 불러오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즉 해당 장면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영감을 받았으며 시리즈 서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시리즈의 원작 소설입니다. 동명의 원작 소설 삼체는 2015년 SF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중국 작가 류치신의 3부작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는 해당 작품을 편당 2천만 달러, 한화 약 270억 원이라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고 왕좌의 게임 제작자가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죠. 원작품은 중국에서도 900만 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원작 소설에서는 문화대혁명의 첫 장면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1권 초 중반에 이르러 7페이지 정도 짧게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미국 자본이 중국을 까기 위해 특정 장면을 부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진 원작 작가 류치신은 소설도 홍위병 장면으로 시작하려 했지만 출판사가 검열을 우려해 바꿨다고 털어놨습니다. 즉 중국 출판사가 이 장면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의 뒷부분에 배치했다는 것이죠. 류치신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소설이 달라졌다고 느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가 류치신이 삼체를 쓴 것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경험이 토대가 됐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 때 밤에 총소리를 들었다. 도시를 순찰하는 붉은 완장을 찬 남자들로 가득 찬 트럭을 본 것을 기억한다고 했죠. 삼체가 공개되고 중국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제작진은 해당 장면이 원작자의 허락하에 각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인 900만 명이 읽은 원작 소설이 해외에서 각색되어 나왔으나 그 안에는 흑역사가 담긴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삼체를 공개한 넷플릭스는 분명 중국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인들이 이 시리즈의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비난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역시 중국, 북한, 러시아, 시리아, 크림반도 등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죠.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삼체가 공개된 지난 21일 이후 단 하루 만에 중국 SNS에선 쓰리바디 프로블럼이라는 해시태그가 22억 3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드라마를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은 삼체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의 왜곡에 대해서나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만 한다라며 중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에서는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왜곡이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홍콩 침례대의 잉주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삼체를 비판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미 UCLA 마이클 베리 교수는 중국 문화를 1차원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한 경계심이 과민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정리하면 중국 소설 원작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 안에 중국의 흑역사, 문화대혁명이 담겨 중국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인 원작자도 원했던 일이며 심지어 해당 드라마는 중국에서는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중국의 비난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도둑시청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됩니다. 더구나 이미 중국 내에서 우리 문화를 도둑질하고 왜곡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중국이 정당이라는 말을 쓰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정당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보며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